이 이미지만 하나 주고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계절도 바꿔주고 비가 오는 날씨도 만들어 줍니다. 이거 로라 아닙니다. 이미지 하나만 주면 선글라스도 씌워주고 모자도 씌워줍니다. 이거 역시 로라 아닙니다. 얼굴도 바꿔주고 헤어스타일도 바꿔주고 옷도 바꿔줍니다. 이것도 로라 아닙니다. 이미지 딱 하나만 주면 이 모든 게 전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여러 개 주면 잘 섞어서 새로운 이미지도 만들어줍니다. IP 어댑터를 설명합니다. 우선 먼저 IP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내가 이 이미지를 좋아합니다. 이 이미지를 AI가 만들었는지 아니면 실제 그린 그림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이미지가 마음에 듭니다. 이제 이 이미지 비슷한 다른 이미지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프롬프트에 원하는 이미지를 그려달라고 해주겠습니다. 디지털 페인팅이고 거리에 건물들이 있고 식물들이 있고 바구니도 있고 저 멀리 시티도 보이고 시간대는 대낮이고 동양아시아풍의 그림이고 집도 있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미지를 만들면 내가 좋아하는 이 이미지가 나올까요? 대충 프롬프트에 넣어준 대로 만들어주기는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바로 이 이미지와 비슷한 이미지는 아닙니다. 글과 말로 아무리 설명해봤자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를 정확히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자어에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말로 설명해도 그냥 한 번 보는 게 더 이해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전부 지우고 내가 원하는 이 이미지를 SD가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이미지 봤지? 이거 보고 이미지 만들어줘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이미지 스타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만들어줍니다.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AI가 보고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굳이 글자로 뭐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이미지의 느낌, 스타일, 구도 등을 분석해서 그려줍니다. 이 이미지 보여주고 겨울 날씨로 해주라고 스노이 웨더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주고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헤비 레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곳에 있는 프롬프트는 텍스트, 즉 문자로 되어 있는 프롬프트입니다. 텍스트 문자를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직접 보여주면 AI가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이미지로 프롬프트를 주는 겁니다. IP라고 합니다. IP 어댑터는 IP를 사용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어댑터입니다. 이제 IP 어댑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IP 어댑터를 사용해서 뭘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우선 먼저 A11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ComfyUI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할 겁니다. A11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좀 더 쉽고 간단합니다. ComfyUI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조금 더 수작업이 필요하지만 더 높은 유연성과 성능을 보여줍니다. IP 어댑터는 컨트롤넷에서 사용합니다. 혹시 컨트롤넷이 뭔지 모르거나 컨트롤넷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면 컨트롤넷을 설명하는 영상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아래 설명에 링크 있습니다. 컨트롤넷 최신 버전은 IP 어댑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넷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줍니다. 익스텐션스 탭으로 가서 Check for Updates 버튼을 누르면 설치되어 있는 익스텐션들의 업데이트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 중에서 컨트롤넷의 업데이트가 필요한지를 확인합니다. Latest라고 나오면 최신 버전인 거고 New Commits라고 나오면 더 새로운 버전이 있으니까 업데이트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위에 있는 Apply and Restart UI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를 하고 A11을 다시 시작해줍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버전은 1.1.423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서 업데이트를 했다면 여러분의 버전은 이것과 동일하거나 더 최근 버전이어야 합니다. 컨트롤 타입에서 IP 어댑터를 선택하면 IP 어댑터 관련 내용만 나옵니다. 프리프로세서에 보면 IP 어댑터 클립 SD 1.5와 SDXL이 있습니다. SD 1.5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걸 선택하고 SDXL 모델을 사용할 경우에는 SDXL을 선택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모델에는 IP 어댑터 모델들이 보여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들은 모델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 아직 다운받지 않았으니까요. IP 어댑터 공식 GitHub 사이트입니다. IP 어댑터에 관련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조금 내려가 보면 IP 어댑터 모델 파일들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합니다. Files and Versions로 가면 디렉토리 2개가 있습니다. 모델스 디렉토리에는 SD 1.5 모델과 사용할 수 있는 파일들이 들어있고 SDXL 모델스 디렉토리에는
SDXL 모델과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우선 모델스 디렉토리로 갑니다. 파일 확장자가 빈도 있고 save tensors도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save tensors 파일들을 모두 다운받습니다. 이번에는 SDXL 모델스 디렉토리로 가서 역시 save tensors 파일들만 다운받습니다. 이렇게 여러 파일들이 있는데요. 모두 IP 어댑터로 시작하고 파일 확장자는 save tensors입니다. 이 파일들을 다른 컨트롤 모델들이 들어있는 폴더에 전부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IP 어댑터 사용 준비가 완료됩니다. A11으로 돌아와서 모델을 새로 고침해줍니다. 이제 IP 어댑터 모델들이 보입니다. 이미 설명했듯이 IP 어댑터는 컨트롤넷에서 사용합니다. 컨트롤넷을 활성화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IP 어댑터 타입을 선택합니다. 프리프로세서는 SD 1.5를 선택하고 IP 어댑터 모델도 SD 1.5를 선택합니다. 이제 이미지 프롬프트, 즉 IP를 주겠습니다. 이미지 하나를 올려주면 AI가 이 이미지의 스타일을 직접 보고 분석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직접 본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AI가 진짜 눈이 있어서 이 이미지를 눈으로 본다는 뜻은 아니고 쉽게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이미지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고로 IP 어댑터를 처음 사용할 때는 필요한 인코더 파일을 다운받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SD 1.5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4기가 정도 되고 SDXL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4기가 정도 되는 파일을 다운받는 거니까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원본 이미지와 비교해보면 정말 잘 그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미지 딱 하나만 주고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비슷한 거 그려달라고 하니까 AI가 바로 이해하고 그려줍니다. 이 원본 이미지를 보니까 해변가에 있는 캠퍼밴 실내에서 창밖에 보이는 수평선의 저녁 노을을 보는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만들어진 이미지를 보면 방금 제가 설명한 원본 이미지의 내용을 잘 분석해서 그려준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이미지 풍도 비슷하고 느낌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마치 이 원본 이미지를 그린 화가가 그림 하나 더 그려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사용하는 체크 포인트도 결과 이미지에 영향을 줍니다. 원본 이미지가 실제 사진이 아니라 만화 그림 같은 거니까 체크 포인트도 그런 느낌의 모델을 선택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Rev 애니메이티드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샘플러에 따라 느낌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다른 샘플러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본으로 주어진 오일러 A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스텝을 증가하면 이미지의 퀄리티도 다르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몇 개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각각 다른 이미지이지만 서로 비슷한 스타일의 이미지들을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는 이미지 하나 가져다가 비슷한 이미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IP 어댑터 모델 중에 SD 1.5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델 중에 SD 1.5 플러스 모델도 있고 SD 1.5 라이트 모델도 있습니다. 플러스 모델은 SD 1.5 모델보다 훨씬 많은 토큰을 사용하는 모델이고 원본 이미지와 더 비슷한 결과를 만들어줍니다. 라이트 모델은 텍스트 프롬프트를 더 많이 적용해줍니다. 이 모델들을 직접 사용해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미지를 IP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드래그하고 만들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용하는 체크포인트 모델과 샘플러 혹은 스텝 등 여러 다른 세팅에 따라서 결과 이미지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튼 IP의 스타일을 적용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이제 프롬프트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Wearing sunglasses라고 해주겠습니다. 여전히 동일한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선글라스를 추가해 줍니다. 모자도 씌워 주겠습니다. 일관성 있는 포즈를 위해서 컨트롤렛을 하나 더 사용하고 두 번째 컨트롤렛에 오픈 포즈를 사용합니다. 동일한 이미지를 넣어주면 원본 이미지와 동일한 포즈를 취하게 될 겁니다. DW 오픈 포즈를 선택하면 포즈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미지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원본 이미지의 분위기와 스타일을 따라하면서 선글라스가 추가되었고 DW 오픈 포즈가 만들어준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미지 프롬프트에 텍스트 프롬프트를 추가할 때 가끔 텍스트 프롬프트에서 추가한 내용들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IP 어댑터의 컨트롤렛 웨이트를 조금 낮춰주면 텍스트 프롬프트 내용을 좀 더 강하게 적용해 줍니다. IP 어댑터를 사용하기 전에는 이런 식의 이미지를 만들 때 프롬프트에 많은 양의 정보를 자세히 넣어줘야 했습니다. 여자이고 나이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고
인종은 어떻고 옷 스타일과 배경은 어떻고 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넣어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로라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머리에 무지개 색을 넣어주는 로라도 필요할 거고, 입고 있는 옷 스타일을 만들어주는 로라도 필요하고, 배경에 그래피티를 넣어주는 로라도 필요하고 하는 식으로 좀 더 복잡한 세팅을 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IP 어댑터를 사용하면 원하는 이미지 딱 하나로 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포즈만 다시 바꿔주고 싶으면 이 포즈를 사용해서 만들어도 방금 전에 언급한 모든 세팅들을 원본 이미지 하나에서 전부 가져와서 만들어줍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로 IP를 주고, 이 이미지로 포즈를 잡아주고, 프롬프트에는 정원에 있는 여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포즈를 주면 이렇게 나오고, 이 포즈를 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IP 어댑터를 인페인팅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의 헤어스타일을 이 이미지에 있는 것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 인페인트를 선택합니다. 이미지 프롬프트로 사용할 원본 이미지를 드래그 해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넷을 활성화해주고 IP 어댑터를 선택합니다. IP 어댑터 모델 중에 이번에는 플러스 페이스를 선택합니다. 이 모델은 얼굴을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모델입니다. 컨트롤 넷에서 추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는 인물 이미지를 드래그 해줍니다. 인페인팅을 할 때는 인페인팅 전용 체크포인트 모델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Cvid AI에서 체크포인트 모델을 다운받을 때 위에 보면 인페인트 전용 모델이 따로 있습니다. 이 모델은 인페인트에서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어줍니다. 인페인트 하고 싶은 부분을 마스킹 해줍니다. 정확하게 할수록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조금 더 과하게 해줘도 AI가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모델 중에 풀 페이스도 있습니다. 플러스 페이스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페인트에서 얼굴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인페인트에 프롬프트로 사용할 원본 이미지를 드래그 해줍니다. 컨트롤 넷을 활성화하고 IP 어댑터를 선택합니다. IP 어댑터 모델 중에 플러스 페이스를 선택합니다. 추가 이미지 창을 열고 다른 얼굴의 인물 이미지를 드래그 해줍니다. 역시 인페인트 전용 체크포인트 모델을 사용합니다. 인페인트 하고 싶은 부분을 마스킹 해줍니다. 이미지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이미지에 이 할머니 얼굴이 들어갑니다. 풀 페이스 모델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페인트에서 의상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인페인트에 프롬프트로 사용할 원본 이미지를 드래그 해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넷을 활성화하고 IP 어댑터를 선택합니다. IP 어댑터 모델 중에 플러스 SD 1.5를 선택합니다. 추가 이미지 창을 열고 다른 옷을 입고 있는 이미지를 드래그 해줍니다. 역시 인페인트 전용 체크포인트 모델을 사용합니다. 인페인트 하고 싶은 부분을 마스킹 해줍니다. 이미지를 만들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여자 옷이 이 옷으로 바뀌었습니다. 컴피 UI에서 IP 어댑터를 사용하는 개념은 A11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지만 사용하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컴피 UI에서는 수작업을 조금 더 해줘야 하지만 대신에 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컴피 UI에서 IP 어댑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해야 할 커스텀 노드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IP 어댑터 플러스 노드를 설치합니다. 매니저에서 인스톨 커스텀 노드로 갑니다. ID 어댑트라고 치면 컴피 UI에서 사용할 수 있는 IP 어댑터 플러스 노드가 보입니다. 이 노드는 IP 어댑터를 컴피 UI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노드입니다. 저는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설치 전이라면 이곳에 인스톨 버튼이 보일 겁니다. 그걸 클릭하고 설치하고 기다렸다가 설치가 끝나고 나면 컴피 UI를 재시작하면 됩니다. 컨트롤 넷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프리 프로세서도 설치합니다. 컨트롤 넷이라고 치면 나오는 컨트롤 넷 auxiliary 프리 프로세서를 설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설치하면 좋은 게 있습니다. empty latent node인데요. empty라고 치면 나오는 것 중에 SDXL empty latent image를 설치합니다. 이것은 IP 어댑터를 사용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지 사이즈를 설정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노드니까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IP 어댑터 모델들이 필요합니다. A11에서 설명했던 동일한 모델 파일들을 다운받습니다.
이곳에 가면 디렉토리 두 개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모델스 디렉토리에는 SD 1.5 모델과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이 들어있고 SDXL 모델스 디렉토리에는 SDXL 모델과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모델스 디렉토리로 가서 파일 확장자가 Save Tensors인 파일들을 전부 다운받습니다. 이번에는 SDXL 모델스 디렉토리로 가서 역시 Save Tensors 파일들만 다운을 받습니다. config.ui 안에 있는 모델스 폴더로 갑니다. 이곳에 보면 config.ui에서 사용하는 모델이 들어있는 폴더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곳에 폴더 하나를 만들어주고 IP 어댑터라고 해줍니다. 이 안에 방금 다운받은 IP 어댑터 모델들을 넣어주면 됩니다. 필요한 파일들이 더 있습니다. 이미지 인코더 파일도 필요합니다. A11에서는 이 파일들을 자동으로 다운받아줬는데 config.ui에서는 수동으로 다운받아야 합니다. 방금 전에 IP 어댑터 모델 파일 다운받았던 사이트로 다시 갑니다. 모델스 디렉토리 안에 보면 이미지 인코더가 있습니다. 이 안으로 가서 모델 Save Tensors 파일을 다운받고 파일 이름을 clip-sd15라고 해줍니다. 이번에는 SDXL 모델스 디렉토리로 가서 이미지 인코더 디렉토리 안에 있는 모델 Save Tensors 파일을 다운받고 파일 이름을 clip-sdxl이라고 해줍니다. 이 파일들을 config.ui 안에 있는 모델스라는 폴더 안에 보면 클립 비전이라는 폴더가 있는데요. 그 안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config.ui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기본으로 주어지는 워크플로우에서 시작합니다. A11에서 IP 어댑터 사용 방법을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IP 어댑터 자체에 대한 설명보다는 config.ui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config.ui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설명할 겁니다. Apply IP 어댑터를 추가합니다. IP 어댑터를 적용해주는 중요한 노드입니다. 왼쪽에 필요한 인풋을 지정해 줄 겁니다. IP 어댑터 모델을 연결해 줍니다. IP 어댑터 모델 로더에서 원하는 모델을 선택합니다. SD 1.5 플러스 모델을 사용해서 비슷한 스타일의 이미지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거 할 겁니다. 클립 비전을 연결합니다. 클립 비전 로더가 생깁니다. 여기에서 사용할 인코더를 선택합니다. 현재 사용하는 체크포인트 모델이 SD 1.5니까 SD 1.5를 선택합니다. 사용할 원본 이미지를 연결해 줍니다. 로드 이미지에 사용할 이미지를 드래그 해줍니다. A11에서 사용했던 이미지입니다. 사용할 체크포인트 모델은 여기에서 연결해 줍니다. 많은 모델 중에 원하는 거 선택해 줍니다. 원본 이미지와 비슷한 거 만들어주는 모델을 선택하면 좋을 겁니다. 저는 Rev Animated 체크포인트 모델을 사용합니다. Apply IP 어댑터에 보면 파라미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Weight는 원본 이미지의 가중치입니다. 텍스트 프롬프트 없이 이미지만 사용할 경우에는 1.0으로 하고 이곳에 텍스트 프롬프트를 사용할 때는 Weight를 0.7로 낮추면 텍스트 프롬프트가 잘 스며든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미지만 사용할 거니까 텍스트 프롬프트를 지우고 Weight를 1.0으로 해줍니다. 나머지 파라미터들은 지금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곳에서 나가는 모델은 K샘플러에 넣어줍니다. K샘플러에 원하는 세팅을 해줍니다. 스텝을 25 정도로 올려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샘플러는 오일러 A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미지 크기는 768 곱하기 512로 해주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를 바꿀 때 숫자를 직접 넣어주는 게 귀찮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SDXL Empty Latent Image 노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Empty라고 치면 나오는 노드 중에 SDXL Empty Latent Image 노드를 선택합니다. 이걸 K샘플러의 이미지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Empty Latent Image는 필요가 없겠죠? 이미지 사이즈가 숫자를 직접 넣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사이즈를 선택하는 겁니다. 768 곱하기 512를 선택합니다.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서 이미지 사이즈를 결정할 때 숫자를 직접 입력하거나 혹은 미리 만들어진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장되는 결과 이미지를 원본 이미지 옆에 두면 비교하기가 쉬울 겁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텍스트 프롬프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스노이 웨더라고 해줍니다.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텍스트 프롬프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IP 어댑터의 가중치를 조금 낮게 해줘야 텍스트 프롬프트가 적용이 됩니다. 0.7로 해줍니다.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눈이 덮여 있는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 이미지 프롬프트 여러 개를 사용하는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 변하는 과정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K샘플러에서 seed를 fixed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나리자 이미지를 주고 로드 이미지 하나 더 만들어서 꽃 이미지를 줍니다. 배치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 둘을 묶어서 IP 어댑터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 두 이미지가 잘 섞여서 들어갑니다. 꽃 그림이 들어가 있는 모나리자 그림입니다. 이미지 하나 더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로드 이미지를 추가하고 빈센트의 이미지를 드래그 해줍니다. 배치 이미지 하나 더 만들어서 위에 묶어 있는 두 이미지의 결과를 이미지 1에 넣어주고 빈센트 이미지를 이미지 2에 넣어주고 이 결과를 IP 어댑터에 넣어주면 이 세 이미지가 전부 섞여서 들어갑니다. 꽃 그림이 들어가 있는 모나리자 그림에 빈센트 그림이 함께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이미지들을 체인으로 묶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넷을 적용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플라이 컨트롤 넷을 추가합니다. 파저티브를 받아서 컨디셔닝에 넣고 나가는 컨디셔닝을 K샘플러의 파저티브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프롬프트와 K샘플러 중간에 컨트롤 넷이 적용됩니다. 컨트롤 넷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 컨트롤 넷 모델 로더를 추가합니다. 이곳에 원하는 컨트롤 넷 모델을 선택합니다. 캐니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넷에 사용할 이미지가 필요한데요. 현재 3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컨트롤 넷에 사용하고 싶은 이미지를 사용하면 됩니다. 저는 모나리자 이미지를 컨트롤 넷에 사용해 보겠습니다. A11을 사용할 때 컨트롤 넷에서 이미지 사용하던 거 기억하시죠? A11의 경우에는 사용할 이미지를 주고 프리프로세서에서 캐니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이미지 하나 만들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미리 보기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컨트롤 넷을 적용할 때는 이 이미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원본 모나리자 이미지가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가 필요한 거니까 이 이미지를 바로 이것에 주면 이제는 프리프로세서가 필요 없습니다. 프리프로세서를 none으로 하고 여기 모델이 캐니 모델이니까 이 모델이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컨트롤 넷을 적용해 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 이미지를 만들면 문제없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컴퓨아이로 돌아가서 우리가 사용할 컨트롤 넷 모델은 캐니 모델이고 여기에 필요한 이미지는 방금 전에 봤던 이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는 모나리자 이미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A11에서 했던 것처럼 컴퓨아이에서도 프리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프로라고 치면 이 단어가 들어가는 노드가 전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캐니 프리프로세서를 추가합니다. 모나리자 이미지를 이곳으로 넣어주고 나가는 이미지를 컨트롤 넷에 넣어줍니다. 이제 이 미리 만들어진 이미지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캐니 프리프로세서가 이 이미지를 만들어 줄 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모나리자 이미지의 컴포지션을 잘 적용해서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이 프리프로세서가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건지 궁금하시죠? 그러면 프리뷰 이미지를 추가하면 됩니다. 이 노드는 이미지를 저장하지 않고 화면에만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만들어 보면 프리뷰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텍스트 프롬프트에 사이버펑크 걸이라고 해주겠습니다. 기억하시죠? IP 어댑터의 웨이트를 줄여줍니다. 이렇게 하고 만들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 개의 이미지가 합쳐진 거에 더해서 모나리자의 컴포지션을 그대로 따라하고 이 여자는 사이버펑크 스타일의 모나리자입니다. 간단한 다른 예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 워크플로우에서 IP 어댑터 노드를 넣어주겠습니다. IP 어댑터 어플라이를 주고 IP 어댑터에 IP 어댑터 모델을 연결합니다. 클립 비전에는 SD15를 선택합니다. 이미지 프롬프트에 사용할 이미지를 연결해주고 이 할머니 얼굴을 이미지 프롬프트로 사용합니다. 모델은 사용할 체크포인트 모델을 연결하고 K샘플러를 연결합니다. 프롬프트를 깨끗하게 지워줍니다. 결과 이미지를 옆으로 가져오면 비교하기가 편할 겁니다. 이대로 IP 어댑터를 적용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텍스트 프롬프트에 슈퍼히어로로 만들어 달라고 해줍니다.
이미 설명했듯이 텍스트 프롬프트를 줄 때는 IP 어댑터 웨이트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얼굴을 그대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플러스 페이스 모델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미지를 만들어 봅니다. 이 할머니가 슈퍼우먼이 됐습니다. 얼굴 스와핑이 아니고 IP 어댑터를 사용해서 만든 이미지입니다. 그 외에 더해서 LCM 로라 기억하시죠? IP 어댑터를 사용할 때 LCM 로라를 같이 사용하면 이미지 생성 속도를 더 빠르게 해줄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트 디프를 사용해서 비디오 영상 제작할 때 IP 어댑터를 함께 사용하면 훨씬 더 흥미로운 비디오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설명하지 못한 것들이 많은데요. 기회가 되면 다른 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